안녕하세요. 오빠무랑 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1일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아주 중요한 지표를 발표를 했죠. 아주 급격하게 부동산으로 유입해 들어오는 자금이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러니까 부동산 유동성이 확실히 경색이 되어가는 포인트가 명확하게 생기기 시작한다는 건데, 이걸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대출 감소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큰 궤적의 이동으로 봐선 그렇게 엄청난 변화를 보이는 건 아니죠. 물론 12개월 만에 감소 전환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일단 매물을 내놓고 물건이 팔리기를 바라는 집주인들 입장에선 또 하나의 악재를 만난 건데, 대체로 이렇게 부동산 쪽 자금 유입이 빡빡해지기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거래량 반등으로 반짝 뭔가 새로운 전환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 그냥 소낙비 그쳤으니까 알짜없이 우산 접어서 꼬지에 넣어두는 것처럼 단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이 기존 높았던 가격 장벽을 다시 한번 허물게 되는 집값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융 동향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일단 가계대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1098조 정도로 전월 대비 1조 6천억 수위 정도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존의 대출 잔액이 거의 1100조에 가까워서 정말 어마무시한 악의입을 벌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1조 6천억 정도 3월 가계대출이 감소했다는 건데, 이게 1년 만에 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지표인데요. 근데 이게 정책금융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이 되면서 은행 대출 실적에 잡히지 않는 숫자라서 그렇게 결정적인 의미는 없는 건데,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 쪽 유동성이 그리 만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 역시 대출의 왕관을 쓰고 있는 본자격인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 아닌 주담대 민족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지표, 주담대 증가세는 지난달보다 5천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주담대가 담대하게 5천억 정도 증가폭을 확장하는 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나 이 지표는 13개월 연속적인 스트레이트 증가세를 보이는 지표지만, 다른 한편으론 늘어나는 폭이 상당 부분 줄어드는 추세라는 얘기죠. 2월 달만 해도 4조 7천억 정도가 늘었던 거에 비하면 확실히 뭔가 제동이 많이 걸린 느낌이 들긴 듭니다. 여기도 정책대출 자체 재원 확보로 인해서 헬리콥터에서 현금 뿌려주는 것과 비슷해서 은행 실적과는 무관한 부분이 있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냥 패스. 그렇게 주담대가 대폭 줄어가는 경향으로 보인다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부동산 쪽 운용자금이 줄어간다는 건 결국 거래량의 밑불을 때우는 땔감용 현금 불쏘시개는 거의 바닥을 보일 만큼 상당히 팍팍해진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고금리 떼약볕이 거의 거래량 쪽에 사막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대출을 땡기지 않으려는 건 기본적으로 상식이 됐고, 이 와중에 굳이 움직이려는 것도 거의 무모한 액션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웨이팅 라인 길게 가져가는 움직임, 자동적으로 거래량 4월 이후부터 확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집값은 4월 10일 이후로 확 빠지는 경향을 취할 것으로 보이게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주택자들 세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건 뻔해서 막 던지는 집값 항복 매물도 앞다퉈서 나올 수도 있는 분위기 충분히 조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스트레스 DSR이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포인트 가상금리가 무서워서라도 쉽게 대출 카드를 내밀기가 어려운 거라. 그리고 기업 대출 아주 큰 폭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거의 10조 이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 대출 자체가 무역 수지가 확실히 회복되는 조짐 속에 있기는 하지만, 워낙에 지금 세계 경제 변수가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에 딱 물려 있어서 표가 안 나죠. 톱니바퀴가 제대로 물려서 기아를
1단에서 4단까지 급속도로 올릴 수 있는 하이패스 구간이 별로 없어. 대부분 요철 구간이 나타나서 경제 자체가 덜컹거릴 수 있는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대출이 무작위로 느는 것도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순상환 상태에서 빚이 느는 건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원활한 휠의 움직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건설업 분야에서의 대출 증가세도 뭐 무시 못하는 부분이라 뭐 건설업은 지금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PF 문제가 이번 달에 어떤 식으로 터지느냐가 관건인데, 그동안 뭐 억지로 막아놓은 땜질식의 밴드가 툭 하고 찢어져서 그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가능성 커질 수도 있어요. 왜냐? 오늘 한국은행이 전망한 금리 및 주가 부분에서 국고채 금리가 계속해서 예상치 상회로 반등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죠. 그만큼 금리 부분에서 그동안 전체 금리를 눌러놓는 효과를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뭐 완전히 국채 금리에서부터 이상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뭐 미국 국채는 거의 5%대를 향해서 그냥 엄청난 시동을 걸고 달려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한국 국채 금리도 덩달아 뛸 수밖에 없는 거고, 한은도 경제지표 예상치 상회 등으로 반등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은행채와 CD 금리를 중심으로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이제 금리가 그렇게 이전처럼 만만하게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상생이라는 말도 끄집어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오르게 될 겁니다. 코스피 역시 거의 뭐 박스권 안에 갇혀서 밸류업은 고사하고, 기본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외국 자본이 그냥 랜딩 기어 내리고 착륙하기에는 너무 한국이라는 나라의 금융시장 활주로가 불규칙해. 그러다 진짜 불시착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 매수세가 제대로 붙지를 않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한은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보고서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이제 4월부터는 본격적인 집값의 움직임이 완전히 이 정도로 뭐 굵게 움직일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훅 하고 떨어지게 될 거고, 다주택자들의 아우성이 들릴 수도 있는 세제 개편 문제 더욱 압박하면서 들어오게 될 가능성 많겠습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집값이 온전할 리 없겠죠.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움직였던 상승세를 접고 보다 더 낮게 저공 비행할 가능성 크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의 전반적인 규제 완화 조치는 여러모로 후퇴할 가능성 높아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커다란 변화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90% 수준 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전 정부 때 공시가를 거의 거래가와 똑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했는데 이게 뒤로 후퇴하기 시작을 하면서 완화 조짐을 보였었어요. 결국엔 이 부분이 상당히 브레이크가 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특히 뭐 재산세, 종부세 등등등 그냥 꿀을 빨 수 있는 여지가 있었죠. 근데 이게 벽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그렇게 뭐 몇 채씩 포트폴리오에 끼워 넣었던 집들을 서둘러 내놓을 가능성 높아졌어요. 결국 초반에 말씀드린 한은이 발표한 부동산 자금 유동성이 상당히 얼어붙는 것과 동시에 다주택자들 매집 현상 역시도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돼서 집값은 하염없이 바람이 빠지는 소리를 내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서라도 뭐 집값이 어느 정도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죠. 올라도 너무 올라서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 규제 완화, 양도세 중과 부분, 이게 큰 건데 이걸 그냥 완전 폐기하려 했던 부분도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마디로 징벌적 부동산 세제 폐지에 대한 동력도 상당 부분 밀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건전한 투자 성격보단 거의 뭐 투기적인 캐릭터 가지고 밀고 들어왔던 부분들도 많아서 거의 뭐 컷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게다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이것도 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안이었는데 결국은 유예안이 나와서 3년 유예시켜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실현 가능성은 아주 낮아질 것으로 보이죠. 입주하는 사람들이 실수요자들보단 다주택자들이 매집 의지를 드러낸 서울 1타 입지에서 똑 떨어지는 집을 골라냈던 옥석 가리기 같은 투기였기 때문에 거의 뭐 유예하는 폐지 수순으로 가긴 어렵고, 어느 정도 뭐 절충안을 가질 것 같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거주 의무라는 개념은 살아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특히 강동구에서 분양했던 아파트들, 둔촌주공, 강동 헤리티지자이 등등등 앞으로 여기에 진입했던 다주택자들이 뒤통수를 까일 수 있는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단지들이 분담금 문제로 뭐 거의 폭탄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선
아무리 안전진단 폐지 수준으로 들어간 규제 완화를 내세웠어도 현실적으로 사업 진행이 작은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 폐지 역시도 뒤로 밀릴 가능성 아주 많아졌어요. 결국 황금알을 낳는다는 서울 정비사업 문제 역시도 앞으로 아주 꼼꼼한 체크리스트를 받아들어야 할 것 같고, 분담금 문제 역시도 적극적인 중재로 시장 원리보다 건설사 계산기 두드리는 일방적인 요구 사안도 그물망에 걸릴 것으로 보아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역시 보다 심도 있는 과정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2법, 계약갱신 요구권도 폐지하려 했던, 어찌 보면 이거 집주인들에게 유리한 법으로 가려 했던 건데 세입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있었죠. 이걸 폐지하려 했던 거.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5% 이상 올릴 수 없는 것도 이거 세입자에게도 작은 부담이 있는 건데 그냥 시장 원리에 맡기자는 것도 너무 일방적인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러니 이런 법안들이 순항할 가능성은 상반기 이후부터 확 줄어들게 될 거고, 결국 보다 촘촘한 법안의 그물망이 좁혀져 오는, 다주택자들에게는 이전에 똘똘한 한 채로 가겠다는 선택지에서 아예 매집 형태로 여러 채를 보유하겠다는 방향선회를 가능하게 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는 아마 문이 조금씩 닫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엔 집값이 폭등할 거라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자금 사정이 굉장히 위축되어 가고 있어서 돈맥경화는 이젠 건설 PF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에게도 그리 관대하지 못한 대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풀이 그대로 존속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주택자들에게는 그냥 쥐약이 돼요. 그러니 부동산 시장에서의 집값 띄우기, 미등기 거래 등등등 몸 한번 풀어주면 그냥 주변 시세에 올라가던 관행들 완전히 자취를 감출 정도로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집을 던지고 나와야 할 상황으로 똘똘한 한 채에 목숨을 걸 수도 있는 반전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 아주 많다는 얘기죠. 아주 극적인 대변화가 4월에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0일 이후로 변하게 될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 딱 두 가지입니다. 금리 변동성, 그러니까 자체 변수도 문제지만 대외 변수가 이제 상수로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의 절대적인 고금리 전개, 슬라이드식으로 한 컷 한 컷 아주 한국 부동산 전곡을 찌르는 컷신이 될 가능성 높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점점 말라간다. 그리고 국내 부동산 규제 완화는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많았는데 거의 그런 혜택이 사라지게 될 가능성 높고, 그렇게 자산 증식의 증검다리가 되어줄 줄 알았던 나머지 집들 똘똘한 한 채만 남겨두고 다 내와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될 수도 있다는 점. 결국 세금 피할 수 있는 실크로드는 어디에도 없으니까 영끌한 사람들은 영락없이, 특히 노도강을 중심으로 진입했던 세력들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아주 호된 경험을 할 수도 있는 집값 대변곡점의 정점에 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리거처 한은이 오늘 발표한 금융동향보고서에는 앞으로 급변할 지표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출 쪽 팍팍해지고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 막히고, 국채금리 들썩이면서 시중은행 주담대 역시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면서 움직이게 되는, 기업 대출 역시도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가폭은 그리 선순환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은 뒤로 밀릴 가능성 많아서 어찌 보면 보다 무주택자에게 더욱 집중해야 할 방향으로 더 틀어야 제대로 된 방향이 잡힐 가능성 높아질 수가 있겠네요. 상반기 집값은 4월 10일 이후로 아주 드라마틱한 전개가 예상이 될 게 뻔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